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제6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아까 잠깐 공지사항에도 나왔는데요. 공지사항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0일 목요일 수업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한 주를 휴강했기 때문에 종강이 자연스럽게 한 주 더 연기되면서 12월 22일에 종강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매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음소거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화면은 잘 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 5 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요.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표 그리고 형용사의 사용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동사 전체, 동사 활용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트어 동사 종류 중에 또 우리 특유의 산스크리트의 그 형태가 있었죠. 빠라스마이 빠다 그리고 아트마네 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제 동사 어근의 종류, 특히 이제 우리가 류라고 부르는 혹은 갈래라고 부르는 그 가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동사 활용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파일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동사 어근에서 어간을 형성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어근에서 명사나 분사 혹은 형용사로 이렇게 파생어를 형성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게 되는 싼디에서도 사용되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의문 변화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음이 가지고 있는 강화 현상 혹은 모음의 층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구나 그리고 무리띠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강화된 모음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크게 지금 세 개의 그 탭이 구성이 되어 있죠. 요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위에 보시면은 원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무나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브리띠라고 하는 요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원모음이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은 우리가 모음의 어떤 그 분류상에서 단순 모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장음과 단음의 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 모음들이죠. 그래서 단모음, 그다음에 장모음, 그다음에 이의 단모음과 장모음, 우의 단모음과 장모음, 그리고 르의 단모음과 장모음. 그리고 이 표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또 마찬가지의 이 의문의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단순 모음에서 한 번 더 이 모음이 강화되게 되면은 바로 두 번째 탭에 해당되는 문화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편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단순 모음에서 아음이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덧붙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표를 보실 때 또 하나 인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아와 이 사이에 살짝 요렇게 점선을 놓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와 우, 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금 구나 형태도 한 가지, 그다음에 무리띠 형태도 한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모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모음 아와 장모음 요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우, 리에 해당되는 요 부분부터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자, 이와 이 장모음, 이 두 가지 장모음이든 단모음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한번 강화를 겪게 되면은 의 모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모음 싼디를 배우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아음이 첨가되어서 아와 이가 합쳐지면은 이것이 애음이 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모음인 이 혹은 이 장모음보다 이 애라고 하는 군화형의 이 이제 모음이 이 이보다는 더욱 강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브릿디는 여기에서 한 번 더 강화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편의상 여기에 아가 하나 더 추가됐다. 그러니까 뭐 아 장모음이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브릿디 형태가 되면은 에보다 더 강화된 형태인 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음 가장 약한 형태인 단순 모음에서 더 강화된 형태인 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강화된 형태인 브릿디라고 하는 세 개의 모음의 층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우 이것이 단모음이든 잔모음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모음이 강화가 한번 되게 되면은 구나형은 오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릿디형은 아우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리라고 하는 것도 군화형은 아르. 요것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반자음화 된다. 이 모음 리가 강화가 되면은 이 리가 반자음화 되면서 아르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릿디 형태가 되면은 아 장모음이 붙어서 아르라고 하는 요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강화되면은 알이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릿디가 되면은 알이라는 형태가 되는데 좀 이제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표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선 앞에 있는 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자, 아 같은 경우에는 군화화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아 모음이 추가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의 군화형이 아 장모음이 되어야 할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아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일 경우에 군화화가 되어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이제 군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단모음의 군화형은 아 단모음 그대로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모음 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장모음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는 그대로 아, 그다음에 아 같은 경우에는 아로 군화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릿디 형태는 여기에 아가 한 번 더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장모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인제 구나 브릿디라고 하는 이런 모음 강화 현상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산스크리트를 배우면서 인제 아마 여러분들이 인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단어를 형성할 때나 어간을 형성을 할 때 요러한 이 음운 강화 현상이 언제나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요. 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ad라고 하는 어근이 있습니다. read 하면은 무언가를 알다, 익히다, 배우다, 혹은 여러 가지를 접하다.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알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접사 a를 붙여가지고 명사형을 만드는 경우에 이 이라고 하는 모음이 분화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 분화형은 뭐였죠? 애가 되죠. 그래서 외에다가 들을 붙이면서 외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read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이지만 외다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우리가 아는 것 해가지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지식의 어떤 체계 중에 하나인 그리고 문헌의 종류 중에 하나인 외다 문헌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어 접사 야를 붙이는 경우에 이 해당 어근의 모음은 이 브릿디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 브릿디 형태는 아이였죠. 그래서 부와 드는 그대로 가지만 이 모음이 브릿디 되면서 아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바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바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 베다와 연관이 있는, 그래서 뭐 브라만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지식과 관련이 있는,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혹은 베다와 연관되어 있는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용사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파생 형태의 이제 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동사 어근에서 어간을 형성할 때에 바로 이런 모음 강화 현상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처음 보는 단어를 접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아마도 이러한 어근에서 파생이 되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으로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나와 브리띠라고 하는 모음의 강화 현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바로 산스크리트어 동사의 분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스크리트어 동사의 어근은 그 어근 자체에 정해져 있는 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일컬어서 우리가 가나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는데요. 가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무리나 집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하나의 그 무리를 가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산스크리트어 다투는 10개의 종류의 그 가나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사 어근의 형태만을 보고 이게 어떤 가나에 속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각자의 그 동사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가나가 있고, 이 가나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간이 만들어진다던가 하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가나라고 부르지만 이것을 이제 번역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보통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약호를 제가 앞으로도 지금 클래스를 써서 CL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동사 어근을 쓰고 CL에다가 번호를 붙이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이 가나에 속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자어로 얘기를 할 때는 종류를 나타낸 류자를 써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글로 갈래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것은 가나를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짧은 류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같은 것을 가리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 10개의 그 가나의 종류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지금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지금 가나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부터 10번째 가나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게 그 뭐 빠니니가 뭐 제1 가나, 제2 가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대표 어근을 통해서 이 가나의 부류를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예컨대 부후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인류 동사의 대표 동사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빠니니는 부바다 야하 해가지고 부후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이제 인류 동사들을 지칭을 하고는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탭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 개의 탭이 이 어간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 어근에서 어간이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간이 만들어지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기본 활용 형태라고 해서 어미를 붙인 가장 기본형이 마지막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어미는 여러 개의 어미 중에서 띠라고 하는 어미를 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직설법의 기본 어미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 현재 직설법은 우리가 동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활용형이기도 합니다.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 서술형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동사의 활용형, 그러니까 뭐뭐뭐뭐이다 라던가 뭐뭐뭐뭐 한다라고 하는 서술의 방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현재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인칭 단수 형태가 바로 띠라고 하는 어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 활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활용 형태로 삼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더라도 기본 어근이 나온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3인칭 단수 현재 직설형의 그 활용 형태가 가장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형으로 익히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사 어근을 이제 외우실 때에도 어근뿐만 아니라 이 가장 기본적인 현재 직설법 3인칭 단수의 활용 형태를 함께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표로 돌아가서요. 인제 총 10 개의 인제가 10 개의 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설명이 이제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 10 개의 그 가나도 크게 두 가지의 분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류, 4류, 그다음에 6류, 10류 동사가 첫 번째, 이거를 뭐 인제 편의상 일종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규칙 동사 아니면은 고정형 동사,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단어들로 부르는데요. 요 1, 4, 6, 10류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간을 형성을 했을 때 이 현재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단모음으로 끝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간의 형태가 인제 고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 하나의 어간을 가진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인제 어미가 뒤에 붙어서 활용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 4, 6, 10류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이죠. 2, 3, 5, 7, 8, 9, 6 동사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뭐 이종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불규칙 동사, 혹은 비고정형 동사, 요런 식으로 인제 부르는데, 요 경우는 어간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형 어간을 만들 때 이러한 류에 속하는 동사들은 강어간 그리고 약어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소 불규칙적인 그러한 이제 활용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세 가지 이제 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탭을 보시면은 제가 가나 마커라고 적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나 마커라고 하는 거는 해당 가나, 그러니까 해당 류의 동사 어근이 어간을 형성을 할 때 붙게 되는 일종의 접사 라든가 이제 첨가되는 그 의문이 어떠한 것인가, 아니면은 특징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이 어근의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마커 위치라고 하는 이 탭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어근에 포함되어 있는 모음 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아까 배웠던 구나나 브리띠 같은 것이 모음의 강화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강화 현상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혹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서 어간이 형성이 되면은 그 완성된 현재 어간에다가 우리 아까 나왔던 현재형 활용에 3인칭 단수 어미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기본 활용 형태가 마지막 탭에 제시가 되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면서 어떻게 현재 어간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텐데요. 자, 먼저 무입니다. 무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은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동사 어근입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 무엇이다 아니면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비동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동사예요. 그래서 이 부후라고 하는 어근은 인류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 인류 동사의 경우에는 가나 마커 그러니까 어간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아 단모음이라고 지금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 단모음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 부후라는 어근의 뒤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후에다가 요렇게 붙어 가지고 어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더 있죠. 어근의 모음이 강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군화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가 군화가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후가 오가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강화 현상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우라고 하는 모음에 아가 첨가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라고 하는 형태는 요런 식으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와 우로 이게 분리가 할 수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에다가 우, 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지금 우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반자음화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 마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어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브아바라고 하는 현재 어간의 뒤에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서 동사 활용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띠라는 어미를 붙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띠를 붙여서 브아바띠라고 하는 이 3인칭 단수 현재형의 동사 활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후 부하바티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 동사 그러니까 규칙 활용 동사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류 동사, 대표 동사 di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div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보통 영어로는 to play, 무언가 뭐 노름을 하다, 아니면 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게도 이게 지금 div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다른 동사로 한 번 더 보게 될 테지만 일단 기본적인 활용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가나의 마커는 야입니다. 그리고 야의 위치는 어근의 뒤가 된다. 그러면 div 뒤에다가 야가 붙게 되는 거죠. div야 라고 하는 것이 어간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은 어근 모음의 강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div야 라고 하는 것이 어간이 되는데 이 div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이 이가 장음화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div야 라고 하는 어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띠를 붙여서 div야 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활용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div 말고 또 인제 사류 동사의 예를 한번 보면은 어 nash라고 하는 어근이 있습니다. nash 하면은 뭔가 소멸하다,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nash도 똑같이 생각을 해 보면은 nash에다가 야를 붙여 가지고 nash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간이 되고요. 마지막에 띠를 붙이게 되면은 nash야띠. 그래서 무언가가 소멸되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류 동사는 야를 붙여서 어간을 만든다. 자, 다음으로 육류 보시도록 할게요. 육류에는 doo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dood라는 동사는 뭐 때리다 아니면 뭐 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자, dood 같은 경우에도 가나 마커가 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dood에 아가 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do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딱히 강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다까지가 어간이 되고 마지막에 띠를 붙여서 두다띠. 그래서 누군가가 때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 활용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6 보시면은 쭈르
쭈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쭈르라고 하는 것은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뭐 훔치다, 도둑질을 하다라는 의미죠. 자, 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나 마커가 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쭈라야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근 뒤에 붙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어근의 모음이 군화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의 군화는 아까도 봤듯이 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간은 무엇이 되는가? 쪼라야라고 하는 어간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다가 띠를 붙이게 되면은 쪼라야띠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3인칭 단수 현재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1, 4, 6, 16 동사의 어간 만드는 방식, 그 다음에 활용 형태를 봤고요. 자, 그다음에 2, 3, 5, 7, 8, 9, 10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요 동사 보시면은 ad라고 하는 동사 어근이 나와 있는데요. ad는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 마커에 좀 특수한 기호가 나와 있죠. 요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나 마커로 붙이는 것이 딱히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d 자체로 일단은 어간이 만들어지는데 어근 모음이 강화되느냐 안 되느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어간의 경우에 어근의 모음이 군화화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어간, 강어간에서 아드의 군화. 자, 여러분, 아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군화화가 되어도 아였죠. 그래서 강어간이든 약어간이든 여기서는 둘 다 아드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어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띠를 붙여서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쓰면은 아드띠가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뜨의 영향 때문에 이 느라고 하는 것도 뜨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활용 형태는 아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삼류동사 보시겠습니다. 삼류동사는 아비아사가 가나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아비아사라고 하는 것은 중복 혹은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될 때 이 어근의 앞에서 어근이 한 번 더 반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은 좀 특수한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후 같은 경우에는 후는 이제 뭐 제사를 지내다, 공물을 바치다 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 같이 기음, 흐음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될 경우에 즈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를 반복시키면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주, 후라고 하는 형태가 일단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어간일 경우에는 어근의 모음이 군화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근은 지금 뒤쪽에 있는 게 이게 원래 어근이었죠. 왜냐하면 반복되는 부분 앞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강어간을 형성할 경우에는 군화화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 부분이 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호라고 하는 것이 강어간, 그 다음에 이 군화가 되지 않은 형태, 주후라고 하는 것이 약어간, 이렇게 두 가지의 어간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가 붙을 경우에는 보통 강어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호라고 하는 이 형태를 사용해서 띠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주호띠라고 하는 것이 이 후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 활용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오류 보실게요. 자, 오류는 수라고 하는 어근이 나와 있습니다. 수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비틀어 짜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어간과 약어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나 마커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어간일 경우에는 노가 붙고 약어간일 경우에는 누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강어간은 수, 노, 그다음에 약어간은 수, 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띠가 붙을 때는 우리가 강어간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 노에다가 띠를 붙여서 수노띠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형태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다음 칠류 보실게요. 칠류 같은 경우에는 루드흐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입니다. 루드흐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뭐 막다, 아니면 방해하다, 아니면 뭐 차단하다, 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루드흐 같은 경우에는 강어간일 경우에 나가 들어가고 약어간일 경우에는 느가 들어간다. 여러분 요 비라마 기억하시죠? 요거는 모음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약어간은 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강어간은 지금 이 가나 마커가 들어가는 게 어근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루나드흐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약어간은 룬드흐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어간을 사용을 해서 루나에다가 띠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나 드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띠를 붙이게 되는데 지금 드흐에 있는 이 기음은 보통 이제 뒤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흐에 붙어 있는 기음이 뒤쪽으로 들어가고 이 드흐에 있는 드음 때문에 이 띠가 같이 유성음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소 좀 이상한 형태죠. 루나드히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건설음화까지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명사 어간 격변화표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죠. 이 루드라고 하는 이 어근 자체에 르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음화가 일어나서 나라고 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루나디라고 하는 다소 좀 특이한 형태로 기본형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판류 보시도록 할게요. 판류 동사는 지금 딴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딴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뭐 펼치다, 아니면 확장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딴의 이제 기본 강약의 가나 마커를 보시면 강어가는 오가 들어가고 약어가는 우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어간, 딴의 강어간은 오가 들어가니까 따노가 되겠죠. 그리고 딴의 약어가는 따누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띠를 붙일 때는 강어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따노에다가 띠를 붙여서 따노띠라고 하는 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구류동사 끄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끄리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사다, 뭐 구입하다, 구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이것도 강어간에서는 나가 붙고 약어간에서는 니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어간은 끄리나가 되고 약어간은 끄리니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끄리라고 하는 것에도 지금 르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니가 전부 다 건설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어간인 끄리나에다가 띠를 붙여서 기본형이 만들어졌죠. 끄리나 띠 하면은 누군가가 뭐를 사다라고 하는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어간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그 어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미인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의 어미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활용 형태까지 배워봤습니다.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표의 법칙을 따라서 현재 어간이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일부 동사 어근의 경우에는 약간 예외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간을 형성을 할 때 아까 우리 뭐 루나티라던가 이런 경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연성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에 유의를 하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동사 활용표를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익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UBC
그 대학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캐나다에 있는 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7과를 보시면은 이 가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잘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표의 내용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한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링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눌러보면은 이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해당 그 류의 자주 사용되는 그 동사들의 다른 변화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부후의 활용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인류에 해당되는 여러 다른 동사들까지도 지금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무리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 형성을 보고 싶다 하면은 스무리에다가 지금 어근의 이제 모음이 군화화가 되고, 그래서 스마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 r을 붙여서 스마라라고 하는 이제 현재 어간이 만들어지는 방식까지 상당히 보기 쉽게 이렇게 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간의 현재 활용까지도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표로 제시가 되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라스마이 바다 형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눌러주시면은 아뜨만의 바다 형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간의 활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잘 익히고 싶다 하면은 요 사이트를 또 활용을 하셔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의 10가지 분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어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동사 활용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봤지만 현재 직설법,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현재 직설법의 기본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니까 어간 뒤에 붙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간 뒤에 지금 보시면 3인칭 단수는 띠,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씨, 그 다음에 1인칭 단수는 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 복수까지 이제 어미가 쭉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표가 크게 지금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바로 빠라스마이 바다 형태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아뜨마네 바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적으로 빠라스마이 바다와 아뜨마네 바다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 자체가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뜨마네 바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3인칭 단수 형태가 때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때라고 하는 것이 3인칭 단수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이제 4번 파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의 변화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어간을 만드는 방식, 그 다음에 현재 직설법의 어미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것이 적용되어 있는 실질적인 동사 활용표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빠라스마이 바다 변화표, 그리고 아뜨마네 바다 변화표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빠라스마이 바다 변화표, 이제 동사 어근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와드라고 하는 동사예요. 와드는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고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사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클래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 동사라는 뜻이었죠. 자, 그리고 U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빠라스마이 바다, 빠라스마이 바다와 아뜨마네 바다 두 가지의 형태 다로 활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우바야 바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차용해서 U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와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빠라스마이 바다와 아뜨마네 바다 형태의 두 가지로 다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드는 인류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r을 붙여서 어간을 만들어요. 근데 와드의 아라고 하는 이 모음은 군화화가 되어도 자기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간은 결국 바다라고 하는 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바다라는 어간 뒤에다가 이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서 이제 이 동사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동사 활용표를 익히는 방식은 우리가 명사 격변화표 익혔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가로로 읽게 돼요. 그래서 3인칭 단수 와다띠부터 시작해서 와다띠, 와다따하, 와단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인칭 와다씨, 와다타하, 와다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인칭 와다미, 와다바하, 와다마하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읽어 나가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또 표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5번 파일 다시 한번 참조를 할 텐데요. 제가 이 현재 직설법 기본 어미에서 각주로 달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각주 1번으로 달아놓고 아래쪽을 가보시면은 자, 현재 어간 조직의 그 활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어휘 변화를 일으키는 규칙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크게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 또는 으로 시작하는 어미.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1인칭에서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마하, 마하, 미 이러한 이제 어미가 붙을 경우에 이 어미 앞의 이제 어간의 끄듬이죠. 어간의 끄듬 아는 장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빠라스마이바다와 아뜨마네바다 변화표에서 3인칭 복수 어미에 선행하는 는 탈락이 된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3인칭 복수 어미 생각을 해보시면은 와단띠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원래라면은 우리가 어미가 3인칭 복수 어미 보시면은 안띠가 붙죠. 그런데 사실상 바다에다가 안띠를 붙이게 되면은 안띠를 붙이게 되면은 아와 아가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장음화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미 앞에 있는 이 아가 이제 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는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와단띠가 아니라 와단띠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뜨마네바다 변화표에서 1인칭 단수 어미에 선행하는 또 아는 탈락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인칭 단수 어미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라, 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5번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자, 애초에 아뜨마네바다의 1인칭 단수 어미가 에입니다. 그런데 라브흐 같은 경우에는 간이 라과에이거든요. 근데 라과에다가 사실은 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의문 변화가 있을 법한데 그럴 경우에 사실상 아는 빠지고 그냥 에만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베라고 하는 형태만 남게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아뜨마네바다 3인칭 양수나 2인칭 양수 어미의 장모음은 에로 변화가 되고 어미에 선행하는 아는 탈락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뜨마네바다의 3인칭 양수입니다. 아뜨마네바다 3인칭 그다음에 양수 아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떼의 아는 에로 변화가 되고 어미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어간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음이죠. 요거는 탈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라브 같은 경우에도 라바떼가 아니라 라베떼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라고 하는 것은 탈락이 되고 그러니까 탈락이 아니라 에로 변하게 되고 어간에 포함되어 있는 아도 사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를 제외한 모든 철자 뒤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이제 환원해서 말을 하자면은 2, 3, 5, 7, 8, 9, 6, 즉 2종 동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 2종 동사라고 하는 것, 불규칙 혹은 비고정형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간을 형성을 할 때 단모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 경우에는 뜨만의 바다의 3인칭 복수 어미인 안떼라고 하는 이 어미의 비음이 느가 탈락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떼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츠라고 하는 이제 어근이 있을 때 요건 이제 칠류 동사인데요. 이것의 약어간은 바로 윤쯔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윤쯔에다가 원래는 안떼라는 어미가 붙어가지고 윤짠떼가 되어야 정상인데 지금 비음 느가 탈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인칭 복수의 현재형을 만들 때 윤자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세부적인 이 의문 변화들이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뭐 이렇게 다 막 일일이 다 이렇게 물론 외우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외울 수 없는 경우에라도 '이러한 것이 있었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와다띠를 중심으로 해서 총 이렇게 9개의 현재형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각주를 보고 나니까 왜 이것들이 장모음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아트만의 바다 변화표인데요. 아트만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어근 러브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러브도 일류 동사이고 아트만의 바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뭐 얻다, 획득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 어가는 일류 동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가 마지막에 붙으면서 라바라고 하는 어간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라바라고 하는 이 어간에 우리가 아까 봤던 뜨만의 바다형 어미가 붙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아까 인제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변화형들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la boîte, la fête, la boîte 그리고 la passé, la fête, la boîte 마지막으로 la paix, la boîte, la boîte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v와 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아가 장음화되어 있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아까 우리 와다미, 와다바, 와다마하에서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약간 변화를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아스라는 이제 동사의 활용표입니다. 아스는 우리 아까 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비동사에 해당되는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는 가장 또 빈번하게 등장하기도 하는 동사이기도 해요. 이 아스는 이류 동사이고 빠라스마이바다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소 불규칙적인 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표에서 제가 일부러 굵은 글씨와 좀 얇은 글씨로 표시를 해 놨어요.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강어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아스의 강어간은 아스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약어간은 이 아스의 부분이 빠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스라고 하는 것이 약어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미가 붙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제 그 우리 현재형 활용 어미가 똑같이 붙지만 이 두 가지의 이 간 형태를 이 이류 동사가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스티, 스타하, 산티 뭐 아시, 스타하, 스타 그다음에 아스미, 스와하, 스마하라고 하는 이러한 변화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 활용표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인제 주어를 상정을 해서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들은 제가 이 표에 있는 인칭과 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어만 붙여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1인칭, 2인칭, 3인칭이고요. 단수, 양수, 그다음에 복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인칭 단수 형태, 와드 활용형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3인칭 단수 형태, 와다띠, 그는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는 말한다인데 그에 해당되는 주어를 제가 나라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나라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죠.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 남자, 뭐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은 말한다 혹은 남자는 말한다. 이것은 단수 형태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남자가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양수로 사용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도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가 양수로 사용이 되면 당연히 그 행위를 하는 주어도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우라고 하는 이 나라의 양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우 와다타하 하면은 두 사람의 남자가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복수도 마찬가지겠죠? 나라하가 되어서 세 사람 이상의 남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바단띠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주어와 동사는 지금은 다 딱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것의 주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완전히 떨어져 있거나 주어가 저 뒤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인칭과 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의 주어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이제 호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인칭 보도록 할게요. 자, 2인칭은 제가 인칭 대명사를 활용을 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인칭 대명사를 배우게 될 텐데 2인칭, 1인칭 둘 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뜻이 쭉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2인칭 단수는 당신, 은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말한다라는 의미에서 드밤 와다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혹은 당신은 말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희 두 사람이 말한다라고 할 때는 이 양수를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밤 바다타하 하면은 너희 두 사람이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너희 세 사람이 말한다라고 할 때 세 사람 이상이 되겠죠. 너희들이 말한다라고 할 때는 유얌 바다타 하면은 너희들이 말한다. 세 사람 이상의 이 상대방을 지칭을 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인칭 보실게요. 아함 바다미 라고 되어 있죠. 나는 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이 더 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말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도 양수를 쓰고 이 인칭 대명사도 1인칭 양수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밤 바다바하 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들이 말한다라고 할 때는 와얌 와다마하 해가지고 우리들 세 사람 이상의 우리들이 말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동사와 주어가 이 수와 인칭에서 서로 호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초보급에서 인제 말하자면 자주 쓰이는 이 동사들을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 감, 그다음에 기본형 가차띠가 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감이라고 하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가마라고 하는 형태가 어간이 되어야 되는데 특수하게 가차라고 하는 어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차띠 해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고요. 그다음에 star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 서다, 머무르다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인 형태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띠스타띠라고 하는 다소 좀 특이한 또 이 삼류동사 아니라 요것도 이제 일류동사인데 띠스타라고 하는 특수한 어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띠스타에다가 띠를 붙여서 띠스타띠
라고 하는 이 뭐 서다, 머무르다,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하스 같은 경우에는 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사가 어간이 되고 하사띠라고 하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빠뜨 하면은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따띠 하면은 떨어진다라는 의미의 기본형이 되겠죠. 그다음에 드리쉬 요것도 좀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요. 드리쉬라고 하는 것은 보다, 우리 눈으로 보다, 목도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드리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간으로 활용을 될 때 어간으로 활용을 할 때 이제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간으로 활용이 될 때는 드리슈가 아니라 빠슈라고 하는 이 근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좀 생김새가 다르지만 빠슈라는 이제 어근에서 활용이 되어서 빠샤띠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활용형을 가지는 좀 특수한 동사입니다. 다만 현재형 어간이 아니라 다른 이제 활용 형태를 취할 때는 드리슈 어간에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사 형태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드리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두다, 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빠트라는 동사인데요. 빠트는 뭐 읽다, 공부하다, 익히다라고 하는 뭐 배우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타띠라고 하는 기본적인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카드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카드 동사 나올 때마다 카득카득이라고 하는 이 인제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먹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카드띠 하면은 그는 먹는다라는 기본적인 활용이 되죠. 그다음에 바 같은 경우에는 또 삐바라고 하는 형태로 좀 특수하게 어간이 활용이 돼요. 제가 아까 뭐 신유 동사의 기본적인 어간 형성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외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요것들이 다 자주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활용형은 익혀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삐바띠 하면은 마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니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니는 나야라는 이제 어간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끌다, 어디로 뭐 데려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야띠라는 활용형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ish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ish는 무언가를 원하다, 바라다, 욕구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차라고 하는 어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차띠라고 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save라는 동사인데요. save는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ave와 때 아뜨만에 빠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save 때라고 하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mile 동사는 미소 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mile 때라고 하는 형태로 활용이 돼서 아뜨만에 빠다 활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rush라는 동사인데요. brush 같은 경우에는 bad와 마찬가지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rush 때 해가지고 아뜨만에 빠다 활용을 하고 있죠. 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야 때 해서 아뜨만에 빠다 활용을 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다음에 브리트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구르다, 움직이다, 뭐 나아가다,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변화하다 여러 가지 맥락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와르따띠 해가지고 또 아트만에 빠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화형을 배웠기 때문에 브리의 리라고 하는 것이 와르라고 하는 형태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유추가 가능하죠. 다음으로 람이라는 동사입니다. 람 하면은 무언가를 즐기다, 어떤 것에 대해서 즐겁게 무언가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마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활용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동사들이 일단은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 빠라스마이 빠다냐 혹은 아뜨만의 빠다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형태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장 연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라마하 와남 까차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라마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죠. 라마, 왕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아하 형태가 돼서 남성 단수 주격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라마는 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가 있죠. 가차띠, 감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라마하 가차띠 하면은 라마는 간다 인데 와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와나 하면 우리 중성명사로 숲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와남 하면은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도 가능하고 목적격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미상 라마는 숲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마하 와남 까차띠, 라마는 숲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시타 나가라 아가차띠라고 하는 이제 문장이에요. 자, 라마가 나왔으면은 부인인 시타도 나와야겠죠? 자, 시타 요거 주어고요. 아가차띠 하면은 감이라고 하는 동사가 가다라는 의미라면은 아라는 접두어가 붙은 감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차띠 하면은 그는, 그녀는 혹은 그것은 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타가 주어이기 때문에 시타 아가차띠, 그래서 시타는 온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되겠고요. 중간에 나가라 뜨가 있습니다. 자, 나가라 하면은 우리가 도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라 뜨 하면은 도시로부터 단수 탈격 형태죠. 그래서 시타는 도시로부터 온다. 시타가 출발한 곳이 도시이고 이쪽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장 좀 깁니다. 자, 수리암 짠드람 짭바시아미 이띠 느르빠시아 뿌뜨라하 바다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먼저 동사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는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빠시아미 있고요. 두 번째로 바다띠 있습니다. 바다띠는 우리가 아까 배웠죠. 바드, 말하다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한다. 인데 이 바다띠의 주어가 사실상 바로 앞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드라하 바다띠 해가지고 아들이 말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빠시아미 같은 경우에는 자 장모음에다가 어미가 붙었어요. 자, 어미는 1인칭 어미였죠. 1인칭 단수 어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빠시아띠 배웠죠. 드리쉬의 활용형으로 빠시아띠 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빠시아미 하면은 나는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나는 본다와 그는 말한다. 이 두 개의 동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어와 동사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띠라고 하는 불변화사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띠라고 하는 이 불변화사는요. 보통 인용할 때 쓰이는 불변화사예요. 뭐뭐뭐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쌍따옴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띠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인용이 된 부분이죠. 뭐뭐뭐뭐다 이띠라고 뿌뜨라하 바다띠 아들이 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느르빠스야 뿌뜨라하 바다띠 왕의 아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장이고 왕의 아들이 말한 내용이 이띠 앞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리암, 짠드람, 짜. 자, 짜의 용법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뭐와 이렇게 병렬을 할 때 짜를 또 마지막에 써주게 되면은 이어주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수리아는 태양, 짠드라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빠시아미 나는 본다 이띠라고 느르빠시아 뿌뜨라하 왕의 아들은 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네요. 이 두 문장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पुस्तके 숙단이 바반띠 이띠 아짜리아하 시시안 바다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도 우리가 딱 봐도 지금 이띠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를 보시면 바반띠 그다음에 바다띠 두 개가 있어요.
자, 무아반띠 하면은 3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무후 동사의 3인칭 복수 현재형이죠. 그래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무언가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와다띠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는 말한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아짜리아하가 됩니다. 아짜리아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스승, 선생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와다띠, 말한다. 근데 누구에게 말하느냐? 슈시아, 슈시아는 이제 제자 혹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슈시아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안, 장모음 안으로 끝나게 되면은 복수 목적격 형태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부스타께, 부스타카는 책이라는 중성 명사였죠. 부스타께 척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책 안에, 책에라는 의미가 되고요. 쑥다니 버반디입니다. 쑥다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개송들이라던가 찬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찬가들이 버반디 있다. 쑥다니가 복수주격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버반디 동사도 여기에 맞추어서 3인칭 복수 형태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라메슈 바사마하 이띠 바나라하 와단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또 이띠 들어가 있죠. 자, 동사가 여기 두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사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스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바스 바사띠 어딘가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요. 바사마하가 되었기 때문에 1인칭 복수의 이제 현재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에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사냐면은 그라메슈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마 하면은 나가라가 도시였으니까 그라마는 약간 시골, 마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복수 척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을들에 우리는 산다. 이티라고 와나라하. 자, 와나라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원숭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난띠가 지금 3인칭 복수의 현재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주어로서 복수형, 복수 주격 형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라하. 그래서 원숭이들은 말한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우리들은 마을들에서 산다라고 원숭이들은 말한다라는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동사의 기본적인 활용을 배웠는데 이 여러 가지 그 인칭과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말하자면 주어에 맞추어서 호응을 해서 문장 속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문장을 볼 때 파악을 해야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익혀보았습니다. 오늘 사전 보는 법까지 함께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사전 보는 법과 함께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법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